쓸모아.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이 67조 원에 육박하면서 분기 실적으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도 12조 3,5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8% 증가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과 TV 가전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고 미국의 중국 화웨이 제재 덕에 스마트폰과 반도체가 더 많이 팔렸기 때문입니다. 영국 BBC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삼성전자가 가장 큰 반사이익을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웨이가 미국 제재에 앞서 반도체 재고를 늘리면서 수요가 급증했고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화웨이 점유율을 일정 부분 잠식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도에서 반중 정서가 심해지면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중국 샤오미를 제치고 2년 만에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팬데믹 상황에서도 놀라운 성적을 낸 삼성전자를 향해 한 일본 언론 매체가 어이없는 소리를 꺼내들었습니다. 삼성전자, 일본에 감사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지난 25일 발세한 이건희 회장의 보고기사에 그의 경영 수완만 치켜세우고 일본에서 배우고 자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같이 보도한 극우 성향 언론 데일리 신초는 2020년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에서 삼성전자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IT 제국을 이끌어온 이건희 회장을 말할 때 일본을 빼놓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일본이 가르쳐줬다, 일본이 도와줬다, 일본에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일본 네티즌은 한국 경제는 모두 일본에게서 배워 일본으로부터 세계시장 점유율을 빼앗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네티즌들도 발끈했습니다. 고인한테 숟가락 얻고 싶은 마음 이해한다. 삼성한테 다 내주니 그 배아픔도 이해한다. 백제 선조들을 매일같이 감사드리며 절하라. 다 망한 나라, 우리나라 전쟁 때문에 살아난 걸 먼저 감사하고 그 돈으로 우리나라 못살게 군 거부터 사과해라. 망해가는 일본에게 배울 게 있지.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것. 이제 약탈해갈 만만한 나라가 없어 망해간다는 것. 일본은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배웠다고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우리 네티즌들은 이에 앞서 백제 선조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한국 전쟁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을 일본이 먼저 감사해야 한다고 통쾌한 참교육을 해주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삼성을 향해 미울 정도로 강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은 끝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세계 1위 일본 기업들을 하나씩 꺾고 2류 전자기업 삼성전자를 세계 최대 기술기업으로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디지털 가전은 시장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 경영 방식으로 삼성의 선두자리를 빼앗겼다고 자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974년 처음 반도체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일본은 크게 비웃었습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연구소는 삼성이 반도체를 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를 내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도체 사업은 내수가 있어야 하는데 고작 1인당 국민총생산 600달러에 한국의 기본적인 수요가 생길 리 없다. 전량은 수출에 의존해야 하는데 도대체 어떤 나라가 한국의 반도체를 사겠는가. 이런 조롱의 삼성은 더욱 이를 악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일본의 기술 속국이 되어야 하느냐며 기술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일을 삼성이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반도체를 모방해서 성장했지만 한국은 절대로 못할 것이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 연구소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반도체 선언 18년 만인 1992년 한국은 일본을 누르고 메모리 반도체 1위에 올랐습니다. 일본의 조롱과 자만에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삼성은 1970에서 1980년대 가전 왕국이라 불렸던 일본을 보기 좋게 눌러버렸습니다. 더 이상 재팬 넘버원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한국의 삼성과 LG는 변화와 혁신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세계적인 가전을 만들어냈지만 일본의 가전기업들은 현실에 안주하며 느린 속도로 트렌드 변화를 따라잡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뤄내며 이제는 사람 눈을 능가하는 유곡화서 이미지 센서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와 손을 잡고 인공인간 프로젝트 네온 사업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네온이 실제와 같은 자연스러운 형상과 행동을 실시간 반응형으로 제공하는 코어 R3 스포트웨어가 스타랩스에서 개발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인공인간 네온은 개인화된 뉴스를 전달해주는 AI 앵커나 제품을 추천해주는 쇼핑 호스트, 매장에서 고객 응대를 하는 점원 등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혁신과 더불어 내년에는 5G 확대와 폴더블 폰 등의 모델을 늘려 더욱 업계 점유율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세계 5위의 기업으로 우뚝 선 데는 늘 자만하지 말자고 말해온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2002년 삼성은 사상 처음으로 소니의 시가총액을 앞지르고 분기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때 삼성전자에서는 잔치를 하기보다는 삼성전자가 5년 10년 뒤에는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경기가 최고조에 올라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넘었던 2004년에도 모든 것이 가장 잘 돌아가는 지금이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는 말이 삼성 내에서는 긴장감을 가지게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두르고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에 오른 지 3년째인 2014년에도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나온 말이 세계 최고였던 노키아도 몰락했다. 자만하면 안 된다였습니다. 이같이 삼성이 소리를 누르고 애플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배경엔 마법 같은 위기 경영이 있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와 혁신을 게을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일본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이미지 센서 1위의 소니를 또다시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영국 조사업체 옵티아에 따르면 소니 이미지 센서 시장 점유율은 금액 기준 2019년 53.5%로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삼성은 2위였지만 점유율은 18.1%로 소니와 격차가 컸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각각 42.5%, 21.7%를 기록했습니다. 반년 사이 양사의 격차가 35.4%포인트에서 20.8%포인트로 축소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삼성전자가 화해를 제치고 세계 스마트폰 1위를 탈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는 3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 조사 결과 삼성전자가 점유율 22%로 1위에 올랐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어 화웨이, 샤오미, 애플, 오퍼 등 순이었습니다. 또한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난 28일 멕시코에서 4조 5천억 원의 수주를 따냈습니다. 이는 단일 프로젝트로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멕시코 동부 타바스코주 도스모카스 지역에서 하루 34만 배럴의 원유 생산 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원유 생산 구김에도 정제시설 부족으로 석유를 수입하고 있는 멕시코 내에서의 국가적인 이목이 집중된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이같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의 기업들은 위기 속에서 전세계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잡고 있습니다. 소니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인해 가장 큰 고객을 잃을 가능성에 미래가 불투명해졌는데 최근 야심차게 플레이스테이션 5를 1억대 이상 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때 일본 최대 가전기업이었던 소니가 가전과 스마트폰에 이어 이미지 센서까지 위협받고 이제는 게임기만 팔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과가 항상 미래를 준비하던 삼성과 현실에 안주했던 소니와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한 국내 네티즌은 일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게 감사해라 라고 말하지 말고 한국을 배우자 라고 말해라. 이상 쓸망이었습니다.